요즘 우리나라에서 열풍에 부는 게 있죠. 바로 두바이 쫀드 쿠키, 두쫀쿠라는 게 상당히 난리인데 북한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제품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두쫀쿠와 좀 유사하게 그런 비슷한 초콜릿이 북한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두쫑크까지는 아니지만 예. 두쫑크의 예고편인 두바이 초콜릿이 팔리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네. 두쫑크는 이제 시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평양의 유명한 백화점이죠. 낙원백화점에 일본산 간식류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일본의 한 유명 브랜드 제품이고요. 간식류에 보면은 뭐 오이시, 일본말로 맛있다는 뜻의 이런 일본 글자도 드러나고요. 그런 것까지. 또 너무 예. 일본 글자가 드러나는 건 또 예. 검은색 마카로 이렇게 지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일본이 직접 북한에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낙원백화점이라는 데가 사실 평양제일백화점 그리고 광복백화점과 함께 평양의 3대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일반 주민들은 아니지만 평양의 시민들, 주민들, 좀 넉넉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음식이 좀 비슷한 게 북한에도 있다라는 게 신기하게 읽히는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이 두바이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이 음식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뽀얀 밀가루 보이시죠? 자,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저렇게 빵으로 재탄생합니다. 과자와 빵은 기본이고 이 나무 껍질처럼 어떻게 보면 결이 좀 살아있는 그런 통나무 모양의 지금 롤 케이크까지, 지금 보면 샌드위치도 보이죠? 형형색색 데코레이션을 입은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밀가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데 맞게 밀가루 음식 품평회를 조직해가지고 밀가루 음식을 좀 더 과학적이고 또 독특한 맛을 내는 요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지금 저렇게 이제 밀가루 음식 먹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밀가루를 안 먹나요? 사실 감자하고 옥수수가 주식인데 김정은 예.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자꾸 밀가루 먹으라고 지금 권장을 하니까 북한 TV나 관영 매체들이 밀가루를 이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저렇게 내보내고 네. 무슨 뭐 요리 경연 대회 이런 것도 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북한에다가 러시아가 밀가루를 한 540톤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한 48억 원어치가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밀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북한 주민들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빵 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사실 밀가루를 이렇게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뭐 짜장면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역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 이걸 뭐 흰쌀밥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밀가루 그래요? 음식 네. 위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사실 좀 밀가루 입에 잘 안 맞거든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낯설겠네요. 북한군 예. 포로도 여기 밀가루 음식만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네네. 뭐 한국 취재진이 간 김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뭐 눈물 흘리고 이랬잖아요. 우리 뭐 밀가루 잘 안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 당국은 계속 이 부분을 권장하고 있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지방의 공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데 보면 밀로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밀 된장 맛보는 거, 이게 지금 뭐 거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쯤에 분식장려 운동했던 거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제 밀가루 음식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식이 지금 평양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 유행하는 음식들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두 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탈북 요리사 이순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평양의 MZ를 또 대표하여 나오셨습니다. 류희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류희진 씨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평양에서 또 계셨으니까 네.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뭐가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이 유행입니다. 짜장면. 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평양 시내 상업지구에 위치한
한 향만루 대중식당이라는 곳입니다. 30년이라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젓가락이. 뭐 이곳의 대표 메뉴 지금 보면은 짜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잘 반죽된 면 위에 지금 소스를 저렇게 부어 먹는 방식인데 우리 거와는 좀 달라요. 약간 카레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약간 된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북한식 짜장면이 좀 궁금해요. 류진 씨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북한식 짜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한의 짜장면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한의 짜장면은 춘장을 이용해서 약간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라면 북한 짜장면은 된장이랑 돼지고기, 감자를 이용해서 구수하고 약간 짠맛이 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이 요리사의 목소리가 한번 준비가 돼 있대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볼까요? 아시다시피 짜장집에는 감자와 고기, 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즙이 구수한 맛을 살리려면 우선 고기 졸이기와 된장 졸이기, 감자도 푹 삶아서 이 세 가지 맛이 어울려야 즙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아니 어떤 맛이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근데 이순실 대표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사리온 외국어 대학교 앞에 보면 네. 유리로 진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갔는데 네. 짜장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짜장면이라는 게 지금 감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감자보다도 무가 많이 들어갔어요. 짜장면에 무를 깍두기처럼 썰어서 네. 소금에 넣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고기 같은 거 넣고 같이 푹 끓여서 예, 뭉뭉하게 익혀가지고 그 된장하고 같이 다시 그 절이는 그런 식인데 예. 된장 짜장면이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 구수하고 무 맛도 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육고기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새까만 짜장면이 아니라 노릇꾸리하게 또 된장 그렇죠. 예, 네. 된장 색깔이 좀 예, 많이 나죠. 구수해요. 엄청 맛있어요. 그렇군요. 또 무가 들어간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예, 저도 오늘 한 예. TV에서 그거를 재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드셔보신 뭐 PD 작가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요? 감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다 거의 다 무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저렇게 주민들이 먹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대예요, 어때요? 아이고 아니죠. 그 이제 밀가루 소리도 했지만 밀가루가 쌀값이에요. 그런데 쌀을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 없고 또 밀가루를 먹으려면 환자나 있는 집에서 조금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게 팔고 병아리 팔고 해서 요만큼씩 가져다가 그거 환자한테 먹이는 정도지 일반 인민들이 다 먹는 그런 밀가루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 밀가루가 엄청 비싸요. 그래요? 예,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밀가루도.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로 북한 주민들이 자주 먹는 유행하는 그런 음식은 뭐예요? 아유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콩고기밥? 그 인조고기밥이라고 해요. 인조고기? 예, 콩고기밥인데 콩으로 네. 만든 거.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두부를 하고 그 비지 나오는 찌꺼기를 또 기계로 압착해서 아 이거예요? 예, 네. 예, 압착을 해서 얇게 피를 만들어요. 어.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여러 가지 양념을 묻혀갖고 그냥 네네. 양념 맛에 먹을 수 있게 그냥 먹으면 무슨 맛도 안 나요. 그래서 양념 맛에 예, 쌀밥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거는 제 양념이 무슨 맛이에요? 저 양념은 매콤하고 네. 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고추기름? 좀 지금 만드시는 아, 예, 장면이 제가 나오네요. 저런 걸 좀 네. 만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먹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해요. 이 양념에 기름을 이렇게 그다음에 파, 양파 이런 게 들어가서 지금 상큼한 맛도 나고 네네. 우리 그 양파나 파, 대파 이런 것도 북한에서 쉽게 먹을 수 없어요.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선가 북한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특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장마당에서나 맛볼 수 있고 생일날, 명절날이나 좀 네네. 볼 수 있는 거고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밑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은 다른 영상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예요? 콩사탕? 콩사탕이죠. 콩을 볶아요. 네. 볶아갖고 여기 무슨 설탕이나 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 해서 달콤한 맛을 내가지고 요거 광줄이다 푸르르 굴리면 여기 다달다달다달 이렇게 막 무리가 생겨요. 그러면 요거를 딱 말려가지고 네. 선물 학생들 보면 2월 16일, 4월 15일 요때 이제 선물을 주는데 콩사탕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콩사탕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진짜 간유사탕, 콩사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콩사탕도 김일성, 김부자들 생일날에 조금씩 주는 거 요거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 이 콩사탕도 엄청 고소해요. 저건 또 고소해요. 맛있죠. 근데 쉽게 먹을 수는 없어요. 아, 이건 특이합니다. 요거는 손가락 과자,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손가락 과자라고 하고 선물로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나 그 명절에 선물로 나오는 건데, 네. 이야, 이것도 또 맛있어요. 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그래요? 한국에서는 요거 이 조금씩 우리 탈북민들이 요 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만드는데 그 맛이 안 나요. 네. 이거는 뭡니까? 속도전. 요거는 펑펑이 떡이라서 네. 속도전 모두 다 그냥 속도전 앞으로 하면서 그냥 밥 먹을 짬도 안 주니까 순간에 그냥 빨리. 물만 부으면 물만 부으면 떡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먹죠. 이제 얘가 아, 고소한 게 또 맛있어요. 저것도 맛있어요. 저것도 맛있어요. 저건 꼭 옥수수 가루로만 하는 거예요. 저거.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탄산단물. 탄산단물. 예. 이건 우리랑 좀 달라요? 탄산 음료. 아유, 이것도 뭐 쉽게 먹을 수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우리 입에도 못 대봤습니다, 솔직히. 오. 예, 그래서 운동회 날이나 무슨 명절날 이럴 때 친구들 모이면 그냥 중조에다가 사카린 네. 요 갖고 흔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탄산수처럼 푹 나오게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서 흉내로 먹어졌죠. 우리 류진 씨는 지금 쫙 음식들 나왔어요. 근데 공통점은 다 고소하고 다 맛있어요. 예. 근데 이제 드셔보신 거 있어요? 언니가 그때 배고파서 아마 다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것도 어. 특식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지역마다 특성이 좀 음. 있는 것 같은데 평양에는 외국 간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일본, 음. 그다음에 뭐 중국 음식이 거의 80% 맞아요. 간식들이니까 네. 오히려 북한 간식들이 좀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아. 그래서 홍사탕이나 손가락 과자는 예. 정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지방 쉽게 쪽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간식이고 좀 많이 떨어졌죠, 인기가. 근데 그랬군요. 요즘에는 예. 북한에서 아까 뭐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좀 짝퉁 같은 남한의 간식이나 뭐 일본의 간식 같은 걸 좀 모방을 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지 않을까. 이 평양 맛하고 지방 맛은 엄연히 하늘과 네.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또 네. 지방과 또 다르니까. 그럼요. 고춧가루도 하나도 없는 네. 게 김치고요. 하여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래서 살았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아까 탄산단물 잠깐 예, 나왔었거든요. 그 탄산단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거기도 뭐 콜라 비슷한 게 있을까요? 저도 가서 사실 저걸 맛봤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 지금 뭐 코코아 향 예, 뭐가 지금 지나가요? 코코아향 탄산 단물이랑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저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과일 향을 배합한 거고 아. 이게 이제 코코아 단물인데요. 보시면서 아마 뭐 보던 어느 회사 그러니까요. 코카콜라 뭐 이런 병하고 비슷해요. 너무 똑같다 누가 봐도 이런 느낌을 짝퉁이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틀림없이 저거는 뭐 그대로 모방을 한 건데 음. 맛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많이 일단 실망스럽죠. 코코아 맛을 뭐 그 네. 비법을 받았을 리도 없을 뿐 그냥 아니라 사카리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 탄산음료인데 역시 탄산을 녹여 넣는 능력 이게 아. 부족해요. 그러니까 쉽게 김 말하면 빠진 느낌이. 예, 우리 콜라 먹다가 남겨놔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똑같아요. 놔뒀다 먹는 느낌? 아, 그래요. 네. 살짝 이제 탄산 느낌은 나는데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맛이죠. 총비서 동지께서 얼마나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셨는지 우리 찻집의 내부며 내부를 다 돌아보시면서 자, 여기가 뭐냐? 김정은이 이제 다녀간 찻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령이 다녀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아니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좀 유명 인사가 다녀가면 뭐 거기가 이제 성지처럼 되는 건데 여기 수령이 다녀갔다고 성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뭐 김부자들이 한 번 와서 의자에 앉아서 네.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면 그 숟가락, 그 휴지까지도 다 사접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천년만년 기름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딱 유리관에다 씌워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그 식당 지배인도요. 웬만한 사람 못 가요. 현지지도 않은 식당이기 때문에 어유 완전히 고르고 골라서 채로 쳐서 골라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습니다요. 지금 보면은 예, 다녀가신 예. 뭐 이런 게 은정 찻집 뭐 이런 문구들이 그렇죠. 새겨져 저렇게 있네요. 빨간 이렇게 표시해놓고 수령님께서 직접 다녀가신 국수집 딱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우리는 연예인 사인 이렇게 붙여놓는데 아유,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거와 좀 다르네요. 어쨌든 김씨일가의 그럼 입맛을 북한의 유행이 얼마나 타게 되는지, 그 입맛이 얼마나 좌우하게 되는지 한번 이름하여 저희가 김씨일가 3대가 유행시킨 음식 메뉴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뜰까요? 자, 역시 평양냉면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양냉면 이게 김씨 3대가 유행시킨 거예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부터 예. 이게 뭐 민족 고유의 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냉면 이렇게 그냥 먹고 뭐 식초 쳐서 먹으려 그러면 그 의례원이라 그러는 그 종업원이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냉면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일장 훈시를 하는 거죠. 네네.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네. 법을. 뭐 위대한 우리 수령님께서 냉면을 먹을 때는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래요. 그게 뭐 예.
면발에다가 물에다가 식초를 치면 안 되고 면발을 올려가지고 면발에다 식초를 쳐서 먹어야 제격이다. 뭐 뭐 달라요? 이렇게까지 면에다가 식초를 치면. 얘기를 할 정도로 김일성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고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네네. 거를 다 지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 네네. 대통령한테 아 이거 평양에서 냉면 공수해 왔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우리가 뭐 평양 냉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평양에 우리 또 연예인들이 갔었어요. 그때 한번 맛이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백지영 씨 진짜 기대 이상이다 이제 극찬을 했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어때요? 뭐 평양에는 솔직히 평양냉면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그래서 되게 국찬을 했다는 건 옥류관 냉면이 맞았다는 건데 네. 제가 옥류관에서 한 200m 거리에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냉면을 먹었어요. 네. 근데 저희 시대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먹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제가 평양에서 왔는데 네. 평양냉면집 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과일로 자르면 안 돼. 겨자 넣으면 안 돼. 뭐 제가 먹으려고 하면 너무 훈시가 많은 거예요. 먹질 못하겠어. 뭐 너무 방법이 많아서. 네. 근데 평양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양념도 넣어 먹고 식초도 그냥 뿌려 먹고 좀 간장도. 보면은 좀 빨개요. 그렇죠? 네, 냉면이. 그래서 양념이 있어요, 아래. 그래서 양념을 풀어서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이 그 옥류관에 이거 방문을 해서 네. 뭐 면을 들어서 거기다 식초를 뿌리고 육수에다가 겨자를 푸는 모습이 TV에 나오면서 그게 네네. 완전 전통 방법처럼 그렇게 유행이 됐죠. 아, 그러니까 면을 들어 올려서 거기다 식초를 뿌린다. 그렇게 먹으면 좀 뭐 면이 좀 더 꼬들꼬들한가요? 어때요? 근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니라는데 네. 그냥 북한에서는 TV만 틀면 계속 김부자 얼굴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 마치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면에다가 식초를 뿌려 먹지만 여기 이제 인기 있는 맛집 가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웨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한두 시간씩 이제 밖에 막 이렇게 줄 서는 게 아니 옥류관도 그렇다고 해요. 심지어 암표 거래까지 있다고요? 그 암표 거래는 뭐 평양 시민들한테는 뭐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일반 주민들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평양에 올라가서 냉면을 한번 먹고 와야지 평양 구경을 행거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게 귀한 것인데 그 암표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서 빙빙 돌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암표 하나를 위해서 며칠 진짜 기다려서 그걸 받아서 그걸 먹고야 내려오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간부들한테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간부들을 통해야지만 암표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도 평양냉면을 못 먹어봤어요. 못 드셔보셨군요. 예. 그리고 평양냉면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냉면이 사리온 종방산 그 식당에 또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거를 암표 없이는 그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평양 맛을 느끼곤 했었죠. 그랬군요. 자, 이렇게 냉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슬슬 궁금해져요. 김씨 부자가 유행시킨 두 번째 음식은 뭘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식 공개해 주시죠. 바로 피자라는 거예요. 피자. 아니 이걸 얼마나 좋아했냐면 김정일이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 피자를 만드는 사람을 북한으로까지 초청했어요. 그렇죠. 저 소식이 이제 BBC가 보도까지 했거든요. 이탈리아의 요리사를 평양으로 이제 불러와가지고 직접 오리지널 맛을 좀 맛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004년 뭐 이때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2002년에 평양의 아리랑 축전 때 이제 취재를 하러 갔거든요. 그때 이미 아리랑 축제 그 공연장 주변에 피자집이 나타났어요. 이탈리아식 피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피자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행들이랑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의뢰원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피자는 콜라랑 먹어야 제격입니다 하면서 아 북한이 이제 정말 막 이 서구와 이런 쪽으로 먹거리 이런 걸 하는 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 가보면 이 요리사들이 꽤 있습니다. 외국인 요리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조리를 하고 심지어 이제 북한의 요리사들한테 교육하고 이렇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또 있잖아요. 피자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맥주, 피맥이라고 하는데. 피맥. 그런데 그 대동강 맥주가 이 피자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김정일이 그 피자와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대동강 맥주의 탄생도 피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 지금 보여드리는 저 맥주도
피자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동강 맥주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죠. 우리 저는- 맥주와 좀 다른가요? 예, 뭐 술 맥주를 안 먹는데 한국에 와서 예. 어쩌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씩 이렇게 맛봐요. 고향 맛에 정말 감동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뭔가 청량감이 더 있는. 네, 그리고 네. 이 좀 진한 뭐라고 할까, 느낌? 맥주 술 종류에 속하지 않고 청량 음료로 아. 음료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렇군요. 너무 삭듯해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대동강 맥주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요리하면은 지금 요새 가장 핫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흑백 요리사요. 이 예능인데 그 예능이 이런 비슷한 경연 대회가 북한에도 있대요. 한번 볼까요? 있어요. 경연은 지정요리, 선택요리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잉어국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지정요리 경연을 보시겠습니다. 잉어의 고유한 지맛을 살리고 또 국물을 맑고 산뜻하게 뽑은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잉어가 제가 아는 그 잉어죠. 그렇죠. 네. 뭐 잉어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또 그 잉어는 그 잉어입니다. 아무튼 맛은 좀 틀릴 수 있지만. 네. 근데 경연 대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순실 대표님도 흑백 요리사에 나가셨었어요. 아니 그렇죠? 나가버려요. 통편집 당했는데. 아, 네. 언니 봤어. 통편집 당했지만 그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연 대회들이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요리사니까 예. 이따금씩 그 요리 경연대에 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군단장 요리사면서 평양에 가서 이런 요리들을 많이 했는데 무한 개 가지고 99가지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그 기술을 가져야지 여기 참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잉어를 가져가면 잉어 가지고 튀기고 볶고 절이고 말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99가지를 만들어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우승하면 뭘 주냐도 관심이에요. 근데 보니까 국가 셰프로 임명이 된다? 이건 뭔 얘기죠? 그 요리사의 등급도 올라가지만 예. 그 셰프라고는 안 하는데 요리사 자격증도 가질 수 있고 또 외국 수반들이라 들어오게 되면 불려가서 이게 직접 음식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주어지고 또 이거 끝나게 되면 선물을 엄청 많이 상품을 줘요. TV도 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TV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릇을 엄청 많이 선물 받아왔어요. 오. 그래서 경성 도자기 이런 단지들 예쁜 도자기 단지들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와서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엄청 해갖고 진열을 해놓고 살곤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세 번째 한번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음식은 뭐가 뜰까요? 김 씨가 유행시킨 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철갑상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 요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게 됩니다. Is it because the fish is fresh or the cook has a secret recipe? The taste is so unique. 자, 이 철갑상어 요리라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루이진 씨, 이 북한의 좀 상류층들 평양에 또 계셨으니까 네. 궁금한 거는 이런 철갑상어 요리들을 좀 먹는 건가요? 아니면 과시하려고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는 먹습니다. 그래서 옥류관 2층에서 철갑상어 요리를 팔고 있는데요. 네. 저도 실제로 가서 먹어봤는데 뭐 장군님의 사랑 뭐 설명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상어 요리가 되게 화려하게 나오고 양념도 막 화려하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데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맛은 없어요. 아, 가격은 그래요? 비싼데 근데 대신 철갑상어와 같이 나온 그 핫한 음식 중에 자라탕이 있어요. 근데 자라탕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먹기에는 좀 가격대도 있고 줄 서서 뭐 표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평양 주민들 속에서도 좀 상류층들이 많이 즐기는 요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요리 얘기를 해봤다면은 요리사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김 씨 일가의 그 식탁을 책임졌던 인물, 그 요리사, 특별한 요리사가 있다고 해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 텐데, 자, 한번 보시죠. 여기실 내에 요리사들이 뭐 한식 요리, 일식 요리, 프랑스 요리 하는 그 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일식을 담당하는 요리사가 구지모토 겐지였죠. 서기실 요리사들도 북한에서 그야말로 1급 요리사들인데 겐지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 He says he was a mere sushi chef from Japan. He traveled to Iran for caviar.
Denmark for pork, and Thailand for mangoes and papayas. 바로 후지모토 겐지라는 인물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라는 거니까 얼마나 요리를 잘했던 건데요?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이었던 고용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가 일본 오사카 출신이잖아요.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살게 된 건데 아마 고향의 맛이 좀 그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프랑스 요리 이런 거야 뭐 어떻게 만든다 그래도 일본 요리는 야 정말 본고장의 맛을 좀 먹고 싶다 이래서 북한이 82년도에 그 후지모토 겐지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북한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13년 동안이나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또 형인 김정철, 김여정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봐온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리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이제 만났을 때 얘기가 만나셨네? 그 후지모토 겐지는 사실 김정은이가 일찌감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걸 가장 먼저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본인 요리사로서 김씨 집안의 그런 요리를 책임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후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내밀한 북한 권력의 내밀한 얘기들을 우리한테 좀 들려줬죠. 그렇군요.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정일이 뭘 먹었는지 한번 식단표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요, 뭐 상어 날개 소라탕, 비둘기 간장찜, 아니 이 이름도 이거 치즈 보면은 라클레트 치즈고 이름도 생소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먹었다는 건데 사실 이순실 대표님, 북한에서 평범한 주민들은 저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아우 세상에. 저런 걸 먹고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면 배워주는 거는 우리 어버이 수련님께서는 인민들보다도 더 깨진 양말에 제기밥을 먹으면서 현지지도의 길이 오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령님 안녕을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우리 수령님만 건강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인민들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은데 배때기 나오는 거 보시라요. 얼마나 이런 걸 뭐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비둘기 간장 요리가 다 뭐야? 아니 계속 주먹밥을 먹었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김 부자가 매끼 시간이 없고 바빠서 차 안에서 주먹밥을 먹었다는데 저분이 계속 수시를 만들어 주셨던 거네요. 네. 세 분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음식 유행을 또 출발해서 북한의 권력 현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요 상당히 바쁩니다. 뭐 생활 밀착형 행보인 것처럼 거의 일일 행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보 가운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함경북도에 있는 한 온천 준공식 현장에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곳곳을 이제 다닐 텐데요. 저렇게 꼼꼼하게 뭐 수압 같은 것도 보이고요. 코트에 구두를 그대로 신었지만 탕 안까지 지금 김정은이 들어갑니다. 수영복 차림의 주민들은 조금 어색하게 엉거주춤하듯이 이제 김정은을 맞고 김정은도 내려다보고 있고요. 보면은 온천 밖으로 이제 김정은이 나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 멀리 주민들이 보이는데 자 인공기에 꽃을 흔들면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일정 거리 이상 또 다가오진 않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저렇게 울먹이는 주민들 모습까지 우르르 막 달려나오는 저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태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 지역이 이제 북한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경선군인데 저 지역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천하려도 가지만 또 치료 목적으로 이제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 지역을 김정은이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고 너무 노절하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대놓고 비판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리모델링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또 이제 찾아갔는데 저 장면 저렇게 뭐 온탕하는 그런 탕 안에까지 직접 들어가 보고 또 이제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은
북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매우 이상했던 이런 내부 장면들이 이제 연이어 소위 현지 지도 과정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은 간부 아니냐 이런 추정 인물로 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분은 북한에서 오수용이라고 북한의 경제사령탑의 톱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46년생이에요. 80대 고령의 고위 간부로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간부하던 사람인데 저 사진을 보면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김정은은 저렇게 코트에 구두 차림이지만은 저 북한 간부는 완전히 맨몸으로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렇게 목욕탕도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보면은 태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까 근데 그 사람 간부냐 아니냐 두고도 추정 인물로 아직까지는 나오던데 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맞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앉아서 저 이제 보세요. 이렇게 서 있다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막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막 설명하다가 김정은 앞으로 막 다가옵니다. 아, 뭐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김정은 앞에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제 마음대로 어떻게 나옵니까? 막 김정은 원수님한테 제 마음대로 다가가 그것도 못하는군요. 못하죠. 그러니까 막 제가 다가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거는 오수영이 이제 확실합니다. 예. 오수영이 확실하고 어쨌든. 보시기에도 북한 사람이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가영 씨 특별하게 모셨는데 김가영 씨도 북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시찰 영상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져요? 네, 항상 북한은 대선정용으로 가짜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되게 연출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연출을 잘했다? 네, 왜냐면요 북한은 이게 부유하다, 우린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간부에 등장하면은요 배가 나오고 이마가 쭉 부서진 이런 모습만 쫙 나오는데 가운데 두 남성분 보시면 굉장히 말랐어요. 이번에는 다른 때 다르게 저렇게 마른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조금 거짓 선정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선정용 매체를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김여정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사람들 배치하고 누구를 배치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설계를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저 주민들도 다 사전에 검열이 된 사람들이군요. 일단 북한은 1회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회 행사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행사 참가자 명단을 당 조직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으로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다 검열하고 명단을 만들고 행사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예비 집합 장소에서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서 행사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마치 여기서 보면 김정은이 왔네 하고 막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몰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옷차림을 보세요. 몽땅 다 한복 차림을 했습니다. 손에는 그렇죠. 인공기 들고 들고 꽃을 들고 완전 아마 전날이 대단히 추운 날인데 저 추운 날 몇 시간 전부터 밖에서 김정은 올 때까지 저 기다리느라고 엄청 떨었을 겁니다. 아니 보면은 인공기 들고 꽃 들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한복을 다 입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김가영 씨? 네, 북한 주민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는 게 힘들다. 왜냐면 정말 진심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눈물이 난다는 거는 정말 연출되지 않고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옵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안 울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꼬집으면서도 우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할 때도 보면은 누구는 몇 초에 나가고 누구는 몇 초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럼 앞줄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저기 앞에 내가 이제 저렇게 서야 된다는 게 다 계산이 된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빗줄에 사람이 밀고 나오면 행사 질서를 교란했다기 때문에 밀고 나오지 못하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밖에 이제 동네의 다른 주택들 이런 데는 다 퇴거시키는 게 저기도 그럼 그랬겠어요? 당연합니다.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의 청사가 외무성 청사가 김일성 광장 바로 주석단 딱 단상 옆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날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다 비우고 경호대, 말하자면 호위사령부가 들어와서 지어 서랍 캐비넷까지 다 두시고 김일성 광장이 육안으로 보이는 주변 아파트는 100% 다 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의하면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김일성 광장이 보이지 않는 집으로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딱 총 들고 서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변 집까지 다 비웁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영종 센터장 이게 뭐 단순 시찰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사실은 오랫동안 김일성, 김정일이 휴양을 하던 온포 온천이라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주울 온천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 작가도 여기 가가지고 집필을 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좋은 온천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김정은이가 여기 가가지고 보니까 엉망이다. 이게 뭐 물고기 수족관만도 못하게 만들어놨냐.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지금 이제 가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저런 동선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통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김정은이 군부대를 가느냐, 또 뭐 핵 이런 시설을 가느냐, 또 저런 주민들을 위한 뭐 온천 이런 데를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가서 뭘 하느냐가 있죠. 그렇죠. 간부들을 막 질책해서 뭐 그 자리에서 부총리를 해임하고 이러는 거냐, 아니면 잘했다고 치켜 세우는 거냐. 거기에다가 하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느냐 안 데리고 다니냐, 후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는 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맨 앞줄에 누가 설지도 통제를 하고 뭐 어떤 주민이 올지까지 다 싹 통제하고 그 주변 집들까지 통제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 영화가 떠올라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 유명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자, 이게 현실처럼 꾸며진 그 세트장 안에 저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채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게 또 생중계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은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북한판 트루먼 쇼.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너무 급하다 보니라고 떴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전선동을 너무 이제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허술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이게 신의주 제방 현장 시찰, 지난해 8월 1일 여기인데, 이영종 센터장 보시기에 요즘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지금 1년 전에 이제 수해가 나서 1년 만에 복구 공사를 했죠. 주택도 하고 제방을 쌓아서 이제는 완벽하다. 이제 수해는 걱정 마라 이랬는데 여기에 뭐가 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 저 밑에. 제 방에 보면 이게 새로 만들었다고 지금 김정은이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구멍이 제 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저게 김정은 저렇게 위에 서 있는 제대로 공사를 하면은 한쪽부터 차근히 치밀하게 하면은 저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양쪽으로 뭐 하고 중간부터 해도 우리 요즘 공법으로 하면 치밀하게 해가지고 저게 다 맞춰집니다. 근데 북한이 제대로 된 건설 인력이라든가 설계 뭐 이런 거 없이 군인 건설자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들 마구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양쪽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아기가 안 맞으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오는 날은 정해져 있고 미처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저렇게 방치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태 의원님, 자, 저렇게 구멍 숭숭 뚫린 거 못 봤을까요? 검열 못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보았겠죠. 그러나 이미 김정은한테다가 행사를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라고 보고 다 한 상태고, 김정은 자체가 그때 신의주 수해 피해 났을 때 언제까지 원상 복구해 놔라라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목이 날아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좀 부실이 보여도 일단 정해진 날짜에는 끝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일단 자기 목은 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날림 공사 이런 것들이 부실 공사 이런 게 보인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걸 겪어요? 그럼 주민들은 어때요? 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언제까지 공축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믿거든요. 다음 날이면 바로 발도소가 멈춰가지고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번에 실망시키구나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갑자기 공부하는 도중에 옆에 아파트가 쿵 하고 무너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아파트가 무너진 줄 모르고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워낙 속도전 이런 것도 부실공사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살고 있는 입주민 아파트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구조 작업 같은 게 잘 하면 멀 텐데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 시체가 막 깔려 있는데 14시간 만에 구출하다 보니까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막 이래서 그때 사람들이 정말 당에 대한 막 그런 신임, 믿음, 충성이 많이 무너졌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뒤숭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측에서는 사실 그 평양에 있는 아파트였나요? 그때 무너졌던 게? 그 소식은 전에 들었는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에 무너진 사례들이 많겠네요. 아, 북한에는 이제 아파트를 짓다가 무너지거나 이제 삐뚤어진 그런 이제 아파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들어와서 창전거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단히 그 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만들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저 체육성이 짓는 아파트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가. 한 20층 올라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아파트가 20층까지 올라간 아파트가 삐뚤어졌는데 옥류교에서 바로 저 건너서 김일성의 동상이 만수대 동상이 보이는 데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옆에 있는 아파트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 저거 사람들이 살기 위험하니까 허물고 다시 지을 거다라고 했는데 북한식인데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졌다면 이 옆에다가 붙입니다. 삐뚤어진 만큼 다시 거기다가 이제 세멘트를 이제 몰탈해가지고 벽을 더 붙여서 삐뚤어진 거를 바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그 아파트가 바로 지금도 있어요. 아니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덧댄다고요? 덧대서 바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에서 소문난 아파트에서 그 집 분양할 때 다들 야 난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다가 무너질 건데 그런데 분양이 됐어요. 한 40층 되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실공사 얘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사진은 이런 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인데요. 이게 한 수해 현장인데 여기서 보여서는 안 될 게 보였어요. 그렇죠. 수해 현장에 열차, 전용 열차를 타고 가가지고 주민들을 지금 앞에 세워놓고 연설을 하고 있죠. 근데 저기 붉은 원 속에 뭐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차네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새 차죠. 최고급 세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벤츠라고 하는 차량의 최고급 트림인 이제 메르세데스 라인인데 거기에서 GLS 600 그 모델 김정은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 모델이고요. 저게 시가 한 3억 원 정도 하는데 방탄 기능이나 뭐 이런 거 하면 5억, 6억, 7억 이렇게 넘어가는 차량인데 저 차를 사실 저렇게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했는데 저 차량이 드러나면서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이제 쇄도한 거죠. 국제적인 비난이. 아니 그러니까 수해 현장이라는 거잖아요. 수해 현장에 굳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최고급 차량을 가지고 저렇게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저런 호화 차량이라든가 리무진 세단, 요트 이런 거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벤츠 본사에서도 우리는 북한에다 직접 판매한 적 없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반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해 현장에 저런 거 가져가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게다가 제재를 회피한 걸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까지 드러낸 셈이네요. 이거 실수입니까? 그 제가 보건대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만약 의도된 연출이라면 김정은은 아마 저 마이바흐를 보내면서 아무리 제재해도 나는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진다. 제재 뭐 별로 효과가 없어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거 지금 지난해 4월에 출시된 이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인데 저런 거 들어갈 때 북한 김정은은 한 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석 대 이상을 들어갑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영국의 랜드로버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그 비싼 그 SUV를 6대를 들여오라 이렇게 한번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왜 6대냐면 김정은의 동선을 미국이 위성으로 내려다 보고 있다고 김정은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지방에 나갈 때에는 동선을 모르게 하려고 딱 같은 차량을 여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내요. 어느 곳이 진짜 김정은은 차인지 모르게. 그래서 아마 저 마이바흐도 한 대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딱 같은 차량이 적어도 2대 내지 3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렇게 실수인지 모를 저런 장면까지 공개를 이제 떡하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장소인데 어디냐?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요 이상한 점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2명, 슬로프가 끝나는 지점에서 어색한 활강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원을 가를 때 생기는 눈 파편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른편 건물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고 활강 스키장에 어울리지 않는 크로스컨트리용 스키를 들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아마 저 연출한 그 작가가 이 스키에 대한 이 스포츠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프 경사가 됐을 때 어떤 이제 동작 모습이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라는 걸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스키장 사진들을 보고 지금 저런 동작이 안 나오는 곳에서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 영상 조작, 포샵의 원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동강에서 수해가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 네. 근데 저 사진 가만히 보면 이상합니다. 저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찼는데 그러네요. 가방을 네. 이렇게 절벅절벅 물에다 담그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예. 나중에 이게 사진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정밀 조작된 거를 좀 살펴보니까 물을 좀 더 높게 발목까지밖에 안 찬 물인데 허리춤까지 찬 것처럼 해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이게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참관하는 훈련장에 보면 군함이라든가 비행기를 갖다가 똑같이 따다 붙여가지고 복사 붙여 더 많은 것처럼 많이 동원대처럼 만드는 이런 조작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태 의원님, 뭐 코로나 때였나요? 그때 마스크를 덧댄 것 같은 그런 또 합성 사진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이런 게 그러면 김정은의 지시입니까? 그 김정은이가 지시할 때도 있고 또 일단 그 신문사 기자들이 어떤 방향에서 사진을 이제 만들어라라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이제 저렇게 뽀샵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사진 얘기를 해봤다면은 체제 선전하게 너무 좀 이제 과도하게 힘을 좀 싣다 보니까 오히려 좀 민망한 사례들이 생겨서 이번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저희가 잡아봤을 때 설정이 조금 과했나. 영상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어디냐? 김정은의 수건 사업으로 꼽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입니다. 인공 서핑장에 자 저렇게 보면은 시설들도 있고요. 주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즐기는 모습, 뭐 현대화된 갈마지구 리조트 영상은 오락관도 보이네요. 보면서 저렇게 떡하니 번지르르하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같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는 거는요. 러시아의 한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같은 바닷가인데 관광객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 기념품 가게 안에도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홍보하는 그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태 의원님은 또 원산도 잘 아시니까 어때요? 뭐가 맞아요? 지금 원래 그 맨 처음에 나온 영상은 김정은이가 간 날 그 군중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마치 평일에도 많이 와서 즐기는 것처럼 연출한 거고. 아까 온천 간 날처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금 러시아 기자가 찍은 거는 정말 김정은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평시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갈마 해안 관광 저 지대는요.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게 군사 기지였습니다. 군사 기지였던 갈마 반도에서 군사 기지를 다 철수하고 김정은이가 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앞에다가 국제자를 붙였습니다. 국제 갈마 해안 관광 도시라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많이 관광객이 와서 저기서 즐기고 가도 북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자. 금강산 관광처럼. 그렇게 해서 외진 곳에서 만들었는데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외국인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경색되면서 한국인들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저기서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북한 사람들이 저기 가려면 시간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북한은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우리처럼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식일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화수목금토토
일요일 날에도 일한다. 그래서 일요일도? 금토토. 그래서 일요일 날도 다들 나가서 주민동원 나가는데 누가 시간이 있어서 저렇게 한가로이 저희 가서 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기를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김광욱 씨는 어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단간부셨고 예. 또 이모부들은 안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가끔씩 잠 자다가 12시가 돼도 막 뛰어나갑니다. 군복 입고. 그러는 이유가 갑자기 김정은이나 아니면 그 고위 간부들이 왔을 때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가서 위장 잔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오는 동선을 지키고 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이렇게 군복 입은 가정들은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 저거는 100% 연출이구나. 연출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김정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보여주니까 조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볼 때는 아 정말 저렇구나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 저 한 장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장 잔입을 하고 예. 또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민 행사도 주민 행사지만 수만 명이 또 동원되는 그런 또 행사도 있죠. 바로 열병식인데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이게 지난해에 열렸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들을 저렇게 위용을 과시하고 있지만 전날 비가 내렸어요. 보면은 주민들이 우산도 없이 우비도 없이 그냥 비 그대로 맞고 있거든요. 이제 저런 장면들을 고스란히 내보낸 건데 이 준비 과정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같으면 저렇게 비가 억수로 이제 내리면 뭐 군중들을 좀 어디 비가 안 내리는데 뭐 대기시키다든지 어쨌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비는 맞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일단 그 자리에 행사장에 들어가면 나가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 비 안 오는 날로 뭐 행사를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 행사에는 외국 대표단들까지 다 참가하기 때문에 만일 행사 그날에 비가 오던 번개치던 행사를 안 한다면 외국 대표단은 이미 출발 일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던 번개치던 뭐 하늘이 무너지던 행사는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해야 한다. 이 말이 사실 좀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저게 너무 습관돼서 별로 저기 돼서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오히려 뭐 영광으로 받아들이죠. 뭐. 왜냐면 영광으로요? 그럼요. 왜냐면 비를 맞으면서 장군님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충성심과 우리들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광으로 받아들이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런 과도한 연출이 불러온 어떻게 보면 민망한 순간들도 있다고 해요. 이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 왼팔에 빨간 띠를 두른 북한 취재진이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입니다. 뒤에서 찍고 있던 우리 측 카메라도 가린 채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북 정상이 카퍼레이드를 하자 이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붕 없는 승용차에도 올라탔습니다. 취재가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어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웃습니다. 나가자 왜 여기까지 들어? 자, 물론 저도 이제 싱가포르 가서 북측 기자들 만나봤지만 상당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선전, 그러니까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조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취재 가이드라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까지 저렇게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과한 거죠. 북한 기자들은 뭐 포토라인이나 또 양측이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이런 거에 대한 룰 이런 게 별로 없죠. 자기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거는 거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래도 ENG 카메라니까 조용한데 과거에는 북한이 영사기, 구식 영사기를 갖고 왔어요. 이건 뭐 저희한테 죽음이었어요. 두 사람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 촥 하고 돌아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북한은 오디오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영상만 멋있게 담아가니라고 우리 한국 기자들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동선을 확보하는 이걸로 보면 우리 남측이 어떻게 취재하느냐 이거는 뭐 논외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선전, 선동 이런 게 주민의 안전, 뭐 건강 이런 것보다 체제 과시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데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n this film, we spend 1 year with a girl and her classmates, parents, and their collaborators. The girl who, in front of our eyes, becomes a part of the system, and the system becomes co-author of our real film.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선전 환경 속에서 주민들을 살아가게 한다 이런 게 폭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던 건데 태 의원님 앞으로 북한 주민들 이런 선전 환경 속에서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될까요? 글쎄요. 김정은 체제가 존속되는 한 아마 계속 저런 환경에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인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저렇게 트루맨 쇼처럼 당국이 시키는 대로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 김정은은 지금 비 안 맞고 있는데 본인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본인의 그런 정말 그 상황, 처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제일 가슴 아픕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해서 그 이면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